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이어서 두 번째 경제 보복을 예고한 날이 초입게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일본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은 어디까지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일본의 추가 제재 조치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당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이 18일입니다. 오는 21일에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의 경제보복 공세가 강화될지 느슨해질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8월부터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완전히 빼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예.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세계 1위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물론 수소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 부품 1,100여 개가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메가톤급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자, 그렇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경고했는데 일본이 곧바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자유무역 정신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위라면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네.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강대강의 전면전은 원치 않지만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에 협의를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는 안보를 위한 수출 관리의 국내 운영을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협의도 규제 철회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경제보복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자, 손 기자. 네.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 수출 규제로 우리 경제 주력인 반도체가 받을 타격이 만만치 않다면서요. 네, 이번에 제한 품목에 오른 반도체 소재 세 가지를 살펴보면요. 네.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에서 최대 90%까지 이릅니다. 네. 더 문제는 이 일본산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의존하는 정도가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의 경우는 90% 이상이고요. 네. 고순도 불사는 40%에 이릅니다. 이 세 가지 품목의 수입액은 1,660억 원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공정에 워낙 다방면으로 쓰이는 품목이라서 일본이 우리 경제에 가장 타격이 큰 부분을 골라서 정밀 타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워낙 크고 또 일본산이 품질이 또 우수해서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예. 재고도 현재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이 공장 가동이 멈추게 되면 또한 이 재가동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이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추가 피해 역시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입게 될 피해액을 최대 45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완성품 기업들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라든지 또 각종 부품에 이르는 후방 산업에까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후방 산업 피해까지 또 있으니까 반도체가 없으면 당장 삼성전자 휴대폰을 만드는 것도 차질이 생길 거고요. 한국만 피해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를 쓰던 전 세계 모든 큰 IT 기업들은 연쇄적으로 다 타격을 받는다고 보는 게 맞죠. 추가 수출 제재 조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손 기자. 네. 어떤 부품들이 규제 대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 앞서 언급했지만 현재 돌아가는 전후 사정들을 보면요. 일본 정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서 우리 경제에 소위 아킬레스건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반도체 소재에 이어서 다음 타깃은 반도체 장비라든지 공작기계, 석유화학 중간 제품 등이 현재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역시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 품목이고요. 공작 기계나 석유화학 중간 제품 등도 우리 주력 수출 품목들인 조선이나 기계, 석유화학 제품 등에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네. 일본 의존도 역시 높아서 대체하기 어렵긴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경우 그 사태 수습을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곧바로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서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7일 일본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예.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역시 사태 수습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회장의 일본 일정 베일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요, 반도체 소재 관련 일본 거래선과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를 보유한 물량이 최대 석 달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현재 일본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을 찾았다 이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정형으로 낸드 플래시 생산을 줄일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한 언론이 일본 정부의 핵심 소재 수출 제재 조치가 장기화될 것이란 이 전망을 내놓으면서요.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달부터 낸드 플래시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일단 두 기업은 이 보도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즉 낸드 플래시 생산량을 감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기는 한데 이번 사태 때문이 아니라 가격 하락이나 수요 감소에 따른 수급 조절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말로 장기화될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뿐 아니라 디램 같은 핵심 제품군의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통상보복으로 양국 모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윤 기자, 반도체 소재 부족이 현실화되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경련은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질 경우 한국의 국내 총 생산은 2.2%, 일본은 0.04%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가 맞보복에 나설 경우 한국의 GDP는 3.1%, 일본은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맞보복의 수위를 높일수록 일본보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한국 수출 기업이 일본이나 중국 기업보다 일본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가 낮기 때문에 대체 효과가 적습니다.